안녕하세요. 5학년이죠? 5학년. 5학년이 10회예요. 지금 평가북 시작할 거예요. 평가북 얇은 책 한다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해보죠. 오늘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까칠한 목소리가 좀 날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서 국어를 풀었을 거라 봅니다. 태일이가 기억과 같이 물어봤어요. 기억에서 대리가 어제 왜 화가 났다고 했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못 들은 거야. 잠깐 딴 생각했어.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해서 소희가 한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자, 소희에게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친구가 있었는데 태일이 말고 친구가 있었는데 소희가 이제 은주를 만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은주가 늦게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은주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그 사실을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 막 그러면서 부모님 심부름하느라 늦긴 했는데 그거가 이제 그냥 연락을 나 늦어 연락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안 해준 게 좀 속상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테일이가 그거를 이해해줬죠.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나라도 화났을 거야. 이렇게 공감해줬습니다. 자, 잘못 말한 친구는 우역이에요.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아도 돼. 안 되죠. 상대방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해야 되죠. 자,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니까 역할극을 잘했어. 칭찬도 받았어. 그러면 기쁘게 웃는 표정과 기분 좋은 목소리로 칭찬을 했겠죠. 화난 목소리 아니겠죠? 자, 어울리는 목소리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칭찬이 힘이 센 까닭이 있다. 칭찬하면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는 건 안 좋은 거죠. 자, 칭찬이 힘이 세다는 건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는 안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칭찬이 그렇게 하지도 않죠. 자, 이 글에 나온 칭찬하는 방법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고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 세 가지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진 게 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두 쓰시오 그랬기 때문에 요 세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하나라도 없으면 세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과 같은 방법,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하는 방법을 딱 보니까 3번에서 그냥 1번, 2번은 그냥 대단해, 멋지다 이런 거 말고요. 양보하는 모습이 멋지다. 양보하는 모습. 이래서 자세하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칭찬거리가 될 수 없는 거. 안 좋은 점은 칭찬하면 안 되죠. 더 비웃는 말이 되겠죠. 친구의 나쁜 버릇은 칭찬거리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가 여기 글 내용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체육 시간에 뒤 구르기가 잘 안 된대요. 뒤로 확 넘어가야 되는 거 좀 어렵습니다. 목도 좀 아프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민을 얘기했는데 동욱이가 그 고민을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그랬어. 야, 너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이러면 되잖아. 너가 말 못하면 내가 말할게. 막 이러면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화가 나겠죠.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4쪽입니다. 자, 이 마술사가요,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 남들을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문제를 보면, 마술사가 5번, 똑같죠.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라. 자신을 먼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모모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 기분이 좋아지게 먼저 한 다음에 말을 했죠. 왜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모에게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고민을 어떻게 들어줬어? 여기서는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처럼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해줬어요. 공감을. 그죠? 어, 공감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친구와 화해하려고 했지. 이러면서 자신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고민을 듣고 알맞게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연입니다.
이렇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보내는 건 어떨까? 좋게 알맞게 잘 조언했는데요. 상현이는 나는 항상 친구랑 사이가 좋은데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고민을 말한 친구를 약간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죠. 이런 거는. 자, 은퇴는요. 원래 친구와는 더 다투면서 뭐 더 친해져. 고민할 필요 없어. 너무 친구의 고민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자,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장난치듯이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도움이 되는 내용, 진심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잘 집중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으면 안 되고요. 추임새를 넣어야 돼요. 추임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이의 고민은 뭐냐면은 아빠께서 무관심은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꼭 도와주신대.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도와주실 정도로 도와주신대요. 그랬는데 민재가 그게 되게 감탄스럽다. 남을 돕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 마음도 좀 이해가 되죠. 가족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만 도와주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에서는 어땠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뭐야? 민재가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주민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오, 이렇게 공감을 해준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를 헤아려 주고 이해해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상은요. 시연이가 상을 받았는데요. 감정을 봅시다. 시연이가 이렇게 상을 받았지만 마음이 한켠 좀 불편했어요. 같이 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우는 쿨하게 괜찮아. 다음에 또 도전하지 뭐.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배워야겠어. 굉장히 성격이 좋습니다. 정우가. 아이들이 다 그럴 수는 없는데 놀리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 이제 정인이와 동욱이의 대화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정인이는 뒤구르기가 안 되고 막 큰 소리로 정인이가 창피해하면서 고민을 얘기했는데 큰 소리로 뭐? 너 못해?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뭘?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자, 일단 정리해보죠. 정인이의 고민은요. 뒤구르기 동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둠끼리 여러 동작을 꾸며야 되는데 자기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동욱이는 잘못한 게 있어요. 좀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 뭘 그런 걸로 고민해? 막 이러면서 무시했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를 배려해서 고쳐봅시다. 다정한 목소리로 해야죠. 큰 목소리로 막 창피해하는데 막 다 동네방네 소문내듯이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지난주에 뒤구르기가 잘 안 돼서 나도 그랬었어. 공감해줬죠. 그래서 매일 집에서 부모님과 연습했어. 내가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까?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친절하게 했습니다. 공감도 해줬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1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유관순에게 신학문을 배우라고 한 거. 이거는 바로 옆에 나옵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서 그렇다. 나라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힘을 기르려면 신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요.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야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유관수는 동지들을 모아서 독립만세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참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밤새워서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운의 장터에서 무슨 일을 했냐. 평화롭게 독립만세를 불렀다. 마음이 평화롭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군처럼 총각칼을 휘두르는 일본군 앞에서 우리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평화롭게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신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읽은 거나 알아보는 거나 뭐 이런 거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잘못한 사람은 유관순에 대한 전기문을 찾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겪은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거야. 이거는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자, 잘했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자, 5번에 보니까 유관순이 이제 재판받을 때 당당했습니다. 왜 당당했냐?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 자기가 뭐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일본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와, 나라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아닌 거. 알맞은 목소리와 빠르기로 읽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죠. 4번은 경험을 떠올려서 뭐 좋은 점은 아니에요. 다른 내용 보면은 쉽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생생하게. 그 다음에 인물의 마음, 그 등장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실감난다. 이런 거가 이제 경험을 떠올리면 좋은 점입니다. 자, 8번에서 줄렁줄렁 이게 나왔는데요. 힘껏 길을 잡아당기는 건 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길을 다 지나가기가 좀 지겹다는 느낌이고요. 자, 3년에서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친구죠.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입니다. 체육 시간에 줄다리기. 실제 줄을 당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을 당긴다는 거는 뭐냐면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당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배고프고 막 춥고 막 그러면은 발을 동동거리면서 빨리 길을 당겨서 집에 가고 싶고 이러죠. 그 다음에 지각할까 봐 또 길을 당겨서 뿅 1초 만에 학교로 가고 싶다. 아니면 뿅 1초 만에 또 집에 오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심정을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자,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안녕.